전 세계적으로 농업이 국제화 개방화되면서 세계 농업은 큰 변화를 맞고 있다. 개방화는 품목과 상관없이 선진 농업국들도 흔들어 놓고 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더욱 견고한 위치를 다지는 나라가 있다. 바로 이탈리아다. 이탈리아는 세계 최고 품질의 사과 생산국으로 개방화에서 살아남는 법을 보여주고 있다. 이탈리아가 갖고 있는 사과 산업의 경쟁력, 그 비법을 알아보자. 국제식량농업기구의 통계 자료를 보면 2008년 93개국 479만 6천 헥타르에서 사과가 재배되고 있으며 생산량은 6,981만 9천 톤, 단위 수량은 10아르당 1,456kg임을 알 수 있다. 국가별 재배 면적은 중국이 200만 헥타르, 41.7%로 1위이고 인도, 러시아, 이란, 폴란드 순으로 재배 면적이 넓다. 생산량 역시 중국이 2,985만 1,000톤, 42.8%로 1위이고 미국, 폴란드, 이란, 터키 순이다. 단위 수량은 이탈리아가 10아르당 4,041kg으로 1위이고 그 뒤를 칠레, 뉴질랜드, 독일, 남아프리카가 잇고 있다. 우리나라는 재배 면적 30위, 생산량 25위, 단위 수량은 14위를 차지했다. 생산된 사과는 전 세계 곳곳으로 수출입되고 있다. 먼저 113개 국가가 745만 7천 톤의 사과를 수출하고 있는데 금액으로는 62억 2,200만 달러이고 수출 단가로는 킬로그램당 0.834달러다. 생산량이 많은 중국은 수출량에서도 115만 3천 톤으로 15.5%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미국, 칠레, 프랑스, 이탈리아였다. 수출 금액에서는 이탈리아가 8억 2,100만 달러로 1위였고 프랑스, 미국, 중국, 칠레가 뒤를 이었다. 또한 수출 단가는 일본이 킬로그램당 2.844달러, 우리 돈 약 3,270원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뒤를 이어 한국,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순이었다. 수출량, 금액, 단가에서 1위를 차지한 나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재배 기술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사과 수입은 어떨까? 먼저 173개 국가에서 736만 7천 톤이 수입되고 있는데 수입 금액으로는 66억 100만 달러, 수입 단가로는 킬로그램당 0.896달러, 우리 돈 약 1,030원이다. 수입량은 러시아가 106만 3천 톤으로 14.4%를 차지해 1위였으며 뒤를 이어 독일,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순이었다. 수입 금액은 독일이 6억 7,900만 달러로 1위였다. 전 세계 사과 교역에서 몇몇 나라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사과 생산량과 수출량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그리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수출액에서 1위를 차지한 이탈리아다. 중국은 재배 면적이 많기 때문에 생산량이 많고 이는 곧 엄청난 수출량으로 이어진다는 명백한 공식이 나온다. 하지만 세계 1위 사과 생산국 중국보다 수출량에서 뒤지지만 수출액에서는 앞서고 단위 면적당 생산량에서도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이탈리아.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탈리아 사과 산업의 경쟁력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 사과 전문가들이 이탈리아 밀라노 공항에 도착했다. 이탈리아는 유럽연합 내에서 프랑스에 이은 제2의 농업 생산국이다. 산과 언덕이 전 국토의 76.8%를 차지하는 지리적 특성을 갖고 있고 국토 면적의 약 40%에 불과한 경지 면적은 세계 24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탈리아는 전통적인 농업 국가로 농업이 국민 총생산의 약 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세계 5위의 농산물 수출국으로서 북부 지역에서는 곡물, 사탕무, 콩, 고기, 유제품이, 남부 지역에서는 과일, 채소, 올리브기름, 와인이 특산품으로 생산되고 있다. 사과 재배 단위 면적당 생산량과 수출액 세계 1위 이탈리아.
그 이유를 찾기 위해 이탈리아 사과 생산 주산지 남티롤로 향했다. 남티롤은 이탈리아 최북단 지방으로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으며 평균 강수량은 500에서 800mm, 연평균 기온은 11.2도이며 주야간 기온차가 커서 사과 재배에 매우 적당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 조건에서 생산된 사과는 당도가 높고 육질이 아삭아삭하며 사과 고유의 착색이 뛰어나다. 생산량과 사과 재배 면적을 살펴보면 우선 사과 재배 면적은 18,500헥타르이고 115만 톤이 생산된다. 이는 이탈리아 전체 생산량의 54%이며 유럽연합 상위 15개국 생산량의 17%를 차지하는 양이고 전 세계 사과 생산량의 2%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곳 남티롤은 전체 인구의 14%만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그중 사과 재배 농가는 전체 농가의 30%에 해당한다. 또한 사과 재배 농가의 40%가 전업농으로 5헥타르 이상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으며 2에서 4헥타르의 사과 재배를 하는 겸업농과 2헥타르 미만을 재배하는 부업농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집약적인 기술 경영으로 그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1965년부터 사과 재배 기술적인 지도가 시작된 남티롤은 60년대 노동력 절감, 70년대 생산력 증대, 80년대 품질 향상, 90년대 신품종 도입, 2000년대 효율성 증대라는 계획하에 사과 생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노력과 함께 이탈리아 남티롤 사과 산업의 성장 동력을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농업협동조합, 시험장, 지도기관이다. 먼저 라임부르그 농업연구센터 사과 시험장. 라임부르그 시험장은 사과 연구소로 시험국과 작물보호, 고지대 농업, 특수과수, 분석부서, 관리부서 등으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으며 3, 4년 과정의 농업 전문학교도 같이 있다. 이곳 시험장은 사과 연구뿐 아니라 농가들이 의뢰하는 농약 잔류 검사까지 해주고 있다. 또한 자체적으로 재배하며 연구 실험하는 사과 과수원이 700헥타르나 되기 때문에 이 과수원에서 품질 향상, 생산력 증대뿐 아니라 병해충 연구, 더 나아가 가공식품 연구까지 하고 있다. 이곳 연구소 사과 과수원에서는 우리나라 사과 농장의 모습과 달리 심어진 사과나무들을 볼 수 있다. 바로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이 1m가 채 안 된 채 심어진 밀식 재배법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 사과 생산의 핵심 기술이기도 하다. 밀식 재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나무를 빽빽하게 심고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헥타르당 나무 수가 1,200에서 5,000주 정도 된다. 밀식 재배의 또 다른 핵심 내용은 수형과 전정 방식이다. 즉 나무 모양이 가느다랗고 노화되어 결실이 안 되거나 나쁘면 완전히 잘라내고 아래쪽에만 짧은 골격성 가지를 배치하는 것이다. 남티롤 지역에서만 이런 밀식 재배 과수원이 1969년 30헥타르에서 2011년 18,500헥타르, 그러니까 남티롤 사과 재배 면적이 모두 이 밀식 재배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임부르그 시험장과 함께 남티롤 사과 생산 성장 동력 중 하나는 농업협동조합. 협동조합은 1800년부터 조직되어 농민을 위해 활동해 오고 있다. 현재 사과 판매를 전담하는 32개 조합이 이탈리아 남티롤 사과 생산량의 90%를 판매하고 있다. 또한 8개의 조합이 모여 빈쉬가우 과일채소 생산자 연합이라는 조합 연합체를 구성해 사과 재배 면적 4,300헥타르에서 생산되는 25만 톤의 사과 출하를 관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23개 조합이 연합하여 남티롤 과수조합 연합회, VOG라는 조합 연합체를 결성해 1,600헥타르, 60만 톤의 사과 출하를 담당하고 있다. 남티롤 지방에서는 이런 조합의 활동과 함께 규격 이하의 사과를 단 한 개 가공 공장에서 가공 판매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과잉 투자나 출혈 경쟁 없이 유리한 경영이 가능하다. 남티롤 지방의 사과 성장 동력의 마지막은 베리팅스링, 즉 지도기관이다.
이 지도기관은 1957년 12월 20일 17명의 농업인이 발기해 만들어졌으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베르팅스링은 설립 당시 회원이 92명이었으며 2010년 현재 5,767명으로 늘어났다. 재배 면적은 18,375헥타르로 사과, 포도, 살구, 유기농으로 구분돼 운영되고 있다. 이 지도기관에는 사과 지도사를 포함해 총 43명의 지도사가 있는데 사과의 경우 22명의 지도사가 1인당 230농가 680헥타르를 담당하고 있다. 이곳 베르팅스링 소속 회원 농가들은 헥타르당 142유로를 매년 기본 회비로 내고 있다. 이 회비와 비회원 회비, 주정부 지원 등으로 기관이 운영된다. 이탈리아 대표 사과 주산지 남티롤. 사과 재배 최적의 환경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연구, 지도, 교육 등 사과 관련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또한 재배 농민이 사과를 생산하면 단위 조합이 단일 창고를 통해 판매하며 무한 경쟁의 시장 구조에 대비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2005년 7월 유럽연합으로부터 남티롤 사과 재배의 전통과 심오한 문화적 토착성을 인정받아 남티롤 사과에 대해 지리적 표시 인증을 얻었다. 이탈리아 사과 대표 브랜드 멜린다. 자연 환경은 어머니, 재배하는 농민은 아버지라 부르며 이들이 생산해내는 사과는 아이라 지칭하는 몬도 멜린다 영농조합. 이 조합은 이탈리아 티렌티노의 발디논에 위치하고 있으며 16개의 작은 조합이 한 개의 조합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다. 이 조합에 속한 농가 수는 4,200명, 재배 면적은 6,500헥타르, 생산량은 지난해 33만 7,237톤이었다. 올해는 36만 톤을 예상하고 있다. 조합원들이 생산한 사과는 모두 조합 공동 선별장으로 운반되고 이곳에서 선별, 포장, 저장하게 된다. 이곳 멜린다 조합의 선별 과정은 사과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 과정이 자동화됐다. 또한 그 과정에서 모두 물이 사용된다. 물 레일을 타고 이동하는 사과는 모두 10장의 사진이 찍히게 되는데 이 사진들을 분석해서 사과를 분류한다. 사과의 지름, 색깔, 손상률 이렇게 3가지를 보고 30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나누고 있다. 선별 과정을 거친 사과는 포장센터로 이동된다. 1시간에 30만 톤의 사과를 처리할 수 있는 이곳 포장센터에서는 봉투에 담는 10% 정도만을 자동화 처리하고 210명의 인부가 나머지 90%의 사과를 손으로 직접 포장한다. 이곳 멜린다 조합을 통해 유통되는 사과는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27개국 3천만 명의 소비자에게 전해지고 있다. 그렇기에 이탈리아 사과 하면 멜린다를 떠올리는 것이다. 그만큼 멜린다 조합의 브랜드 가치는 엄청나다. 멜린다 조합 사과에 부착되는 멜린다의 상표 표시만으로도 소비자들은 안전한 과일이라는 인식을 갖고 구매한다. 이런 조합이 있기에 농민들은 오로지 사과 농업에만 종사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안전한 사과를 구매할 수 있다. 멜린다 조합의 핵심인 자연과 농민, 생산자와 소비자를 포함한 인적 자원에 대한 가치 부여다. 더불어 기술에 대한 투자,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브랜드다. 이탈리아의 사과 재배 현장에는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바로 세계적인 유기농업 흐름에 맞춰 사과 재배에서도 유기농업을 실천하는 것이다. 병해충 예방과 방제가 가장 큰 애로점으로 농업인들이 해결해야 할 어려움이 있는 유기농업. 하지만 유기농업으로 재배한 사과는 일반 사과에 비해 약 20% 정도 비싸기 때문에 농업인들이나 이탈리아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 유기농업을 권장하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농업인들을 유기농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 체계적인 유기농법 교육부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바로 이탈리아 북동부의 소도시 산 미켈레 알다 디제에 위치한 이아즈마. 이아즈마는 영리 목적이 아닌 순수 공공의 목적으로 설립됐다.
기본은 사립학교지만 국립학교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이곳에는 17세에서 19세에 해당하는 교육생 844명과 연간 농민교육과정으로 1,500명에서 1,800명에 이르는 유동적인 학생이 교육받고 있다. 총 5년의 정규교육과정 중 공통과정을 거친 후 3개의 전공 중 선택이 가능하며 역시 선택에 따라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 전문과정인 3, 4년제 교육과정은 농민과 학생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총 600시간으로 이루어진다. 물론 농민을 위한 단기과정도 있다. 학비는 등록금만 받으며 수업료는 국비로 해결된다. 이탈리아의 유기농업에 대한 실천은 농업인들이 유기농업을 실행하기 전 수많은 실험과 연구를 거친 후 정확한 기술 이전을 한다는 점이 돋보인다. 이곳 실험 농장에서는 약 200여 품종의 사과를 실험하고 있다. 현재 이탈리아에서 재배되고 있는 품종 외에도 이탈리아가 주목하고 있는 품종인 후지 등의 품종도 실험되고 있다. 아시아 시장을 공략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이탈리아 사과 산업 경쟁력의 원천은 자연과 사람이다. 축적된 재배 생산 시스템과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 농업 인력과 조직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이탈리아 사과, 멜린다라는 국가 대표 브랜드의 성공은 이탈리아를 농업 선진국으로 우뚝 서게 했다. 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농업인, 조합, 국가가 협력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사과 산업은 세계 최고 자리를 당분간 내주지 않을 것이다. Also der Beratungsring ist eine von den Bauern gewollte Organisation, die vor 4 Jahren das 50-jährige Bestehen gefeiert hat und dazu da ist, dem Bauer alle technischen Grundlagen zu liefern, die heute für den Obst- und für den Weinbau notwendig sind. 예, 우리나라가 이태리를 모델로 해서 96년부터 이러한 재배 체계를 우리가 표준 가수원을 만들고 많은 노력을 해서 지금 한 15년, 14년 세월이 경과하면서 나름대로 체계가 되고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30년의 역사를 갖고 아주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남티롤과는 아직까지 우리가 낙후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의 어떤 방문이나 전담 전문가의 초청, 기술 교류, 여러 가지 어떤 문헌의 확보 이런 걸 통해서 이 점도 우리가 꾸준히 노력을 하고 겸손한 자세로 우리가 기술을 받아들이고 현장에 적용을 하고 다시 평가하고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Sì, allora si tratta di un'istituzione molto antica, è nata nel 1874 e fin da allora si è occupata della formazione scolastica e della consulenza tecnica per gli agricoltori, naturalmente appoggiata da un'attività di ricerca e di sperimentazione. Allora, è difficile dire qual è l'attività principale perché sono fondamentalmente 3 attività, tutte e 3 contemporaneamente molto importanti, quindi ricerca, formazione e scolarità e consulenza tecnica e servizi. Vorrei dire che quello che ci distingue proprio per la nostra presenza sul territorio è la consulenza tecnica, quindi la capacità di essere vicino agli agricoltori, interpretare i loro bisogni ed essere in grado giorno per giorno, veramente giorno per giorno, di rispondere alle loro esigenze, di dare consigli tecnici, di aiutare le aziende agricole a gestire la quotidianità, soprattutto quella legata agli aspetti anche delicati dal punto di vista ambientale. L'azienda sperimentale di Maggio delle Parti è un'azienda di 11 ettari che è proprietà dell'istituto da più di 40 anni, dove vengono fatte delle sperimentazioni di tipo agronomico, quindi serve sia per la valutazione dei porti innesti, la valutazione delle varietà, le tecniche di allevamento, di formazione della pianta e anche molto per lo studio del diradamento e dei prodotti fitoregolatori. Allora, nel campo sperimentale sono coltivate più di 200 varietà di melo
Varietà principale rimane la Golden Delicious, che nell'ambiente trentino è una delle varietà diciamo più vocate, una più adatte al nostro tipo di ambiente, soprattutto sulla collina, sulla montagna. Ecco, nel fondovalle invece, come nell'azienda di Masopart, ci sono anche tante altre varietà, in particolare la Fuji, la Gala, la Granny Smith, la Morgenduft. Tra le principali emergenti bisogna ricordare Modi, che è una varietà resistente alla ticchiolatura, poi Canzi, Cameo e tante altre. Allora riprendiamo dalla formazione. La formazione quindi viene realizzata con un percorso quinquennale per il conseguimento del titolo di perito agrario, quindi di tecnici agrari, che poi possono proseguire gli studi sia in campo universitario oppure possono direttamente accedere al mondo del lavoro. La formazione è uno degli aspetti caratterizzanti questa fondazione, in quanto la scuola è sempre stata, fin dalla nascita di questa istituzione, il punto fondamentale. Lo scopo della scuola era allora, alla fine del 1800, creare le condizioni per lo sviluppo di questo territorio. Oggi la scuola rimane come momento formativo di base per consentire ai giovani di questo territorio, ma non solo, di ritornare nell'attività economica che si realizza in questa regione oppure proseguire negli studi di tipo universitario. Le attività che vengono svolte dal nostro centro invece sono attività di servizio prevalentemente, sono attività di sperimentazione agraria e di consulenza alle imprese. Noi allestiamo un servizio di extension che opera su tutta la regione e su tutti i settori produttivi della regione. Siamo in stretta collaborazione con il sistema cooperativo che avete visto gestisce un po' in tutti i settori oltre il 90% della produzione e svolgiamo un'attività di supporto di tipo tecnico per gli agricoltori. L'attività di extension, l'attività di consulenza tecnica è operativa in Trentino da molti anni, ma in questa maniera e così organizzata ha una vita di 32 anni. Le attività sperimentali sono le attività insieme alle attività diagnostiche che vengono svolte dai nostri laboratori, sono attività di supporto all'attività di extension. Diciamo che la maggiore quota di celle è stata realizzata in Italia dagli anni 60 agli anni 70 e quindi noi abbiamo una buona dotazione, insomma calcoliamo circa 17 milioni di metri cubi refrigerati in Italia. Ovviamente quelle celle realizzate negli anni 60 e 70 incominciano a essere un po' vecchie e avrebbero bisogno di essere anche adeguate. Contemporaneamente però c'è una tecnologia che sta avanzando, per cui diciamo che è vero, la maggior quota di volume ha una certa età, però abbiamo contemporaneamente un buon 10-15% dei nostri volumi che sono di massima e moderna tecnologia.